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작품을 액자에다 넣고 또 이제 포장을 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전시하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. 그래서 액자에 관한 이야기를 참고로 좀 드릴까 합니다. 액자가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. 저는 참고로 요즘에 주로 쓰는 액자가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씌운 액자를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이 아크릴을 하기 전에 이 밑에 단계에는 하얀색으로, 그러니까 나무 틀 액자를 하고 또 거기 아크릴 씌운 건데, 경우에 따라서 이 하얀 틀, 나무 틀로만 그대로 프레임이라고도 하죠. 프레임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그 위에다가 다시 아크릴을 씌우는 그런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합니다. 그런데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꼭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. 경우에 따라 이것을 아크릴을 이렇게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안 씌우는 데 있는데, 그림이 좀 여백이 많거나 또 원색적이면서도 미색이고 색깔의 어떤 그 때를 타기 쉬운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릴을 씌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이 해바라기 그림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굳이 씌우지 않아도 이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구상에 가까운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씌우지 않고도 그렇게 보는 것이 번들거리지 않고, 또 이 색의 맑고 경쾌한 또 느낌과 맞대어를 물감의 어떤 층, 이런 것들을 직접 이런 가림옷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크릴이든 유리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리면, 이 그림 같은 경우입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이렇게 또 했거든요. 유리로 했기 때문에 아까 아크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게 더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견고하고, 왜냐면 아크릴은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약간 색깔이 조금 변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유리는 거의 영구적이죠. 근데 아크릴과 이거의 차이는, 방금 보셨던 것은 이 외곽 테두리가 굉장히 심플한데, 이것은 조금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경우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프레임의 이 외곽 틀의 그림과의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. 즉, 이 프레임을 두는 건데,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이것도 이제 정통적인 어떤 구상적인 형식의 그림에 바깥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것인데, 좀 더 그림의 어떤 여유, 감상의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. 이런 형식하고 이런 형식은 좀 다르죠. 그건 개인적인 취향 나름인데 어떤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, 그런데 이 그림의 뒷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뒤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. 사실 이게 유리 무게가 있고, 캔버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. 이 프레임 틀의 무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릴도 있고 무게가 꽤 나갑니다. 그런데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이 끈을 고정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액자를 대량으로 요즘 만드는 것도 그렇고, 또 아니면 또 대량은 아니지만 이제 개인 그런 화방에서 만들 때 그분들이 이런 액자에 이렇게 그림이 걸리고 유리든 아크릴이든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고 얼마나 지탱하고 이걸 세세하게 다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다시 이제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좀 큰 경우인데 이게 좀 탄탄하게 오랜 세월.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액자를 해두면 이것이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, 20년, 30년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좀 이게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, 이게.
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액자를 뭐 여러 곳에서 하긴 하지만은, 주로 이제 한 군데서 오랫동안 많이 이제 하는데, 그런 신뢰 때문에 그런데, 예를 들어갖고, 제가 나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어떤 무거운 것인데도 이렇게 작은 것을 이거 고정을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으면 이 그림은 이제 6호짜리거든요. 이런 6호짜리 같으면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. 뭐 이 정도로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염려됩니다. 근데 이게 아크릴에 또 무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크릴 없이 네, 이런 그림 같은 경우죠.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없이 그냥 이 나무 틀 프레임만 있는 이런 것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갑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로도 이게 충분히 견딜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정도 크기 액자에도 이 아크릴을 씌우면 이거 좀 불안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굵은 걸로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하물며 이런 크기 같은 경우에 이건 캔버스 20호인데 이거 무게가 상당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. 여기 보면 제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다시 바꿔갖고 하거든요. 크기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제가 이 액자를 단골 하는 데에서 많이 액자를 했는데, 뭐, 그 집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대충 헤아려 봐도 200개가 넘게 했고, 또 이후에 또 한 거 하면 200, 한 5, 60개나 했지 싶은데, 주로 단골로 하던 데서 많이 했습니다. 그 외에도 제가 다른 곳에서도 뭐 그 전에 했던 곳이 있고 한데, 이 끈도 그렇고, 이거 어떻게 나사 고정시키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.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나무가 또 사가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캔버스 나무 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죠. 세월이 10년, 20년, 30년. 사람이 한 번 이거 하고 나면 사실 이거 신경 쓴 사람 없거든요.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그 나무가 사가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지탱하는 것이 뭐 캔버스 자체의 이 끈을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것이 야무지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참 안타깝지만. 그 다음에 이 끈도 얼마나 이게 그 옛날에 끈을 만든 거 보면 그 끈이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은 끈이 요즘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. 아주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, 제가 얘기하는 길에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하면, 캔버스도 보면 이 아주 좀 예민한 분께서 얘기하셨는데, 그 화방에 계신 분이, 제가 캔버스도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거든요. 전국에서 뭐 사정에 따라 갖고 하는데, 너무 이게 캔버스 이 알이, 그러니까 심이라고 합니까? 이걸 고정할 때 너무 이게 들어가면 이 천을 거의 뚫어 버립니다. 그럼 이 지탱하는 힘이 약하죠. 그래서 이 표면에 거의 맞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은데, 이것도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. 너무 사장님 이거 너무 그냥 박지 마, 너무 심하게 천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반대로 너무 더 헐가움하게 해도 힘이 지탱을 못 하거든요. 이것은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을 내다보고 했을 때, 이 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 햇빛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 원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. 그 다음에 이렇게 젯소를 칠한 부분은 좀 더 있고, 색깔이 흰색이 남아있고, 그 위에 제가 일단 아크릴과 유화를 그림을 그렸는데, 어쨌든 이런 경향의 그림, 혹은 제가 지금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하는 또 이 그림, 이 눈이 온 매화 그림 이렇게, 설경인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액자를 이렇게 아크릴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유리를 제가 좀 씌우려고 합니다.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때를 또
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쉽게 탈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만약에 이거 유화로만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때가 타고 먼지 타고 그러면 이렇게 뭐 붓으로 이렇게 털어놔도 되고 또 어떤 뭐 이물질 묻으면 그럼 그걸 약간 그 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거 묻혀갖고 닦아놔도 됩니다. 뭐 큰 지장은 없는데 근데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.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룩이라든가 그런 것이 쉽게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리든 아크릴을 씌우면 훨씬 더 그림 보호에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낭비와 이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품이 이제 깨끗하게, 그러니까 뭐 뒤에도 보시다시피 캔버스라든가 이 액자 이거 완전 깨끗하고 아주 탄탄하고 야무지게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. 이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좋거든요. 이렇게 전시장에 작품을 걸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전시장으로 가고 또 오거나 아니면 고객분이 가져갈 때 그냥 이대로는 못 갖고 갈 거 아닙니까?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아크릴이든 뭐든 이런 외곽 부분에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포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작품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갖고 가는 거 전시를 출품하는 게 대략 한 30여 점 생각하지만은 또 그림이 중간에 또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정에서 한 4, 50점의 작품을 갖고 갑니다. 그러면 4, 50점의 작품을 일일이 다 포장을 해야 된다면 이거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보통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의 어떤 포장지 혹은 또 뭐 이런 포장지를 이제 포장을 합니다. 이게 아주 가볍고 또 이 비닐 성분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감싸면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거 그 분리수거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냥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그래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그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정말 그 미세 플라스틱 뭐 바다가 완전히 다 오염돼 갖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결국은 다 그게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게 결국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충격적인 것을 받는 것은 몇 년 전에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전시 아트 페어장에 가고 작품을 설치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철수하고 할 때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이런 것 같은 일종의 쓰레기들을 다 버린 곳이 있습니다.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런 많은 양들이 쓰레기로 나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걸 한번 포장하면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면 이걸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테이프를 이렇게 거의 다 붙입니다. 테이프를 이렇게 돌리고 또 끈을 뭐 싸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. 이렇게 테이프를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이걸 그냥 다 뜯어냅니다. 아니면 칼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이거 그래갖고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. 이 포장지가. 그 일회용으로만 쓰이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품을 예를 들어갖고 한 그 뭐 50여 점 가까이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이 제 혼자 개인전 하는데에도 그렇게 많이 이게 쓰레기로 나옵니다. 이게.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에 좀 찔리더라고요. 그런데 그 아트 베어장에 수백 명의 작가들이 수천 점의 작품들이 이렇게 포장했는 것을 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물론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. 경우에 따라서 종이박스에서 담아온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으로 갖고 와서 또 뭐 새로 싸고 또 막 버리고 새로 싸고 버리고 그것이 다 쓰레기 환경 파괴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종이 박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 캔버스 요 20호를 액자했는 건데 20호 크기는 크기 또 여기에 있는 것은 6호짜리 또 박스에 이렇게 담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전혀 포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집어넣기만 합니다. 이 그림과 그림 사이에 폼보드로서 깨끗한 걸 이렇게 가운데 사이를 두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그럼 넣었다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림을 두 개씩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상처나지 않도록 마주 보면서 집어넣는 거죠.
이 종이 상자 안에 넣으니까 전혀 뭐 상처날 일도 없고,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이거 프레임을, 그러니까 참 아크릴을 하지 않고 그냥 프레임만 이렇게 한 상태거든요. 그 요 상태로 서로 마주 보면 서로 이제 상처날 일도 없는 거죠. 이대로 이제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종이 박스도 뭐 따로 이렇게 파는 것이 없이 그냥 그 분리수거 되는 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크기에 맞게끔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해갖고 보면 요 그냥 20호짜리 나무 틀로만 한 것도 있고 또 아크릴 했는 것도 있고, 이렇게 해갖고 옮기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그 포장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. 이렇게 실천한 지가 벌써 저는 10년이 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것들을 작품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크게 말아져 있는 거 엄청난 그 덩이를 몇 덩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아 있는 것을 작업실에 두고 했지만 지금 뭐 한 10년 넘은 것도 그냥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쓰면 가능하면 이걸 재활용하려고 하죠, 그냥. 물론 이제 약간 또 미안한 마음이, 제가 한번 쓰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의 그림을 사갔으면 이거 완전 새 걸로 이렇게 포장하면 조금 더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했지만 뭐 이거라도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. 이것도 깨끗하게 썼기 때문에 뭐 너저분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렇게 포장해갖고 그냥 드리기도 합니다. 어차피 한번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런 이제 자원 낭비, 환경 파괴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해 주신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.
이것도 너무 많이 박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박아도 안 되고 딱 요게 표면에 같은 높이로 해야 됩니다. 이 아크릴이 무게가 꽤 되니까 안전하게 이 정도 굵기로, 보통은 이 정도도 되거든요. 제가 방금 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은 이 액자에 곰팡이가 좀 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에탄올로 묻혀서 그 곰팡이를 좀 지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빛이 비치는 빛이 보면 곰팡이 핀 게 보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 안쪽과 바깥쪽에 곰팡이 핀 것을 제가 좀 닦고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거 그림 보관에 대해서 뭐 이런 것까지 깊게 얘기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, 어쨌든 액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액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근데 이 그림을 넣는 것은, 그러니까 제가 1990년도에 그랬던 그림입니다. 제가 8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한 1년간 다니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다시 다니고 했었는데, 그 당시의 그림들은 이렇게 리얼리즘 계통의 그런 인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을 즐겨 그리면서 또 완전 추상화적인 또 비구상, 방구상 그런 뭐 것도 같이 보면서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액자를 이렇게 넣었던 것이,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데, 보면 잘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는 액자인데,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는 이 마트가 이게 마인데,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것은 광목천을 많이 대고 사용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얼룩이 막 칩니다. 그리고 또 낡고 사가시고 하는데 이게 또 질기고 또 품질이 좋다 보니까 아주 세월이 흘러도 이 은은하고 깊은 맛이 더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 프레임 툴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무가 야무지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요 고리 요 부분,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약하거든요. 근데 이게 크게 무겁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지금 또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, 어쨌든 여러분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첫째 액자를 만드는 이유겠죠. 그러니까 액자를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
그림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림을 보관하고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.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작품을 주로 보관을 하면서 야외에서 많이 그리고 또 해외 많이 작업을 하러 가다 보니까 좀 간혹가다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매년 그림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1990년대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일일이 다 그림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림 그릴 때마다 다 사인을 하거든요. 다음에 기회 되면 사인을 해야 될 것 같아. 어쨌든 또 액자를 좀 좋게 만들고 좋은 재질로 하고 하면 작품도 오래오래 잘 보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온종일 액자를 이렇게 그림에 넣는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경북 봉화를 갈 준비를 또 하느라고 또 시간이 늦었습니다. 밤이 깊었는데 또 내일 이렇게 또 짐을 다 챙겨야 되는데 액자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7월 달쯤에 또 8월에 있을 전시를 그때도 준비를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자에 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액자는 그림 못지않게 또 그림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또 그림의 보존에 중요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거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심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끈하고 액자하고 연결되는 이 고리 부분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거, 이게 의외로 조금 생각을 사람들이 좀 덜 하는 것 같아요. 이 나무가 또 고리를 제대로 또 견고하게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액자의 무게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신경을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끈 자체, 이 끈이 과연 또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가, 이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고,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작품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환경 파괴에 자원 낭비 그런 요소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, 또 이 또 곰팡이 피고 이런 문제, 이건 또 작품을 또 보존하는 거에서 한 대체인데,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별 이상이 없는가.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